세 번째 경험이 구성적인 경험이고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관계의 복잡도라는 그 잣대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지각적 경험에서는 실제감, 그리고 판단적 경험에서는 기인점, 그럼 구성적 경험에서는 복잡도예요. 뭐의 복잡도냐? 관계의 복잡도. 그래서 관계의 복잡도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의 레버가 있어요. 하나는 관계의 밀도, 그리고 또 하나는 관계의 강도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관계의 강도 측면을 보자면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얼마나 많은 양의 정보를 얼마나 자주 주고받고 있는가라는 게 관계의 강도. 관계의 밀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는 얼마나 많은 사물들이 해당되는 시스템을 사용할 때 연결되어 있는 이거에 따라서 관계의 밀도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한번 예를 갖다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굉장히 작지만 강도가 높은 관계적 경험을 구성적 경험을 가지고 사용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많은 사람들하고 매우 약한 관계를 맺고 사용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밀도하고 강도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조절함으로써 당연히 밀도도 높고 강도도 높으면 구성적 관계의 복잡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높은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 관계를 맺고 싶어 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밀도도 낮고 강도도 낮아서 굉장히 낮은 관계의 복잡성을 가지고 경험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시간에 따라서도 달라요. 예를 들면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나는 큰 취미 중에 하나가 정원 일을 하는 거예요. 농사 일을, 농사. 그래서 지금 다음 주서부터 이제 농번기, 농사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지난 주에는 이제 와이프랑 둘이서 우리는 이제 토요일 날 새벽에 가요. 우리 와이프랑 둘이서 애들은 이제 다 없어요 주변에. 그래서 이제 둘이서 알콩달콩하고 사는데 그 이제 토요일 날 딱 그 중부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시간이 한 6시 정도, 새벽 6시 정도 되는데 그 순간서부터 나는 모든 소셜 네트워크를 끊어요. 그래서 물론 아주 중요한 경우에는 뭐 연락을 하려면 전화를 하면 받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우리 이제 부모님이 사시던 시골집인데 지금 이제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농사를 딱 지으려고 시작하면 일단 핸드폰을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충전시켜놓고 보지도 않아요. 그러고 나서 하루 종일 이제 농사일을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저걸 했어요. 그 이제 땔감 정리. 그래서 이렇게 숲에 이렇게 겨울 지나면 나무들이 이제 막 떨어지고 그러고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치기 하고 땔감으로 장작패가지고 이제 내년 겨울에 쓰려고 땔감 정리하고 하니까 나는 의도적으로 관계의 복잡도를 낮추는 거예요. 관계의 복잡도를 낮추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평일날의 나의 관계의 복잡도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서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하루 관계의 복잡도를 낮춰야지 내가 이 서바이벌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그 시간 동안에 굉장히 관계의 복잡도가 낮은 그런 작업들을 하고 그런 그 나름대로의 경험을 갖다가 내 스스로 이제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경우를 가지고 가고 있고요.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경우도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굉장히 많은 관계를 맺도록 유도하는 대부분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그렇게 유도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아주 관계의 복잡도가 높은 경험을 주기도 하고 또 반대로 아주 작은 숫자고 깊은 관계를 갖게 해서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사이즈가 되는 그런 형태의 관계의 복잡도를 가져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관계의 복잡도는 앞에서 얘기했던 기인점이나 또는 실제감하고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혹시 관계의 복잡도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면 내가 할게요. 네, 수연님? 가문대학교 소시아이라고 있다 보니까 관계의 복잡도가 어떤 상황에서는 나중에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도움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과연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는 관계의 복잡도가 높은 게 좋은 건지 낮은 게 좋은 건지 어떤 부분을 적절히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네, 아주 좋은 질문,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도메인은 중독 치료제를 하고 있어요. 중독 치료제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또는 니코틴 중독, 그걸 갖다 치료하는 그런 치료제를 갖다가 만들고 있는데 그런 중독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관계의 복잡도가 높은 경우가 대부분 굉장히 큰 효과를 내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치료제이지만 관계의 복잡도를 높게 가져가서 많은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인터랙션 하면서 이 지금 현재 이렇게 깊은 중독에 빠져 있는 거에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특히 이제 알코올 중독이나 니코틴 중독 같은 특히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좀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알코올 중독에 만약에 본인이 걸렸을 때 갈 수 있는 병원이 딱 2개뿐이 없어요. 전국에 2개뿐이 없어요. 알코올 중독 전문 병원. 그러니까 술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요. 특히 요새 같은 때는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알코올 중독 환자들에게 우리가 그 병원 바깥에서, 그러니까 폐쇄병동이라고 하는 병원 바깥에서 어떤 치료를 갖다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셜한 관계의 복잡도를 높여줘가지고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면서 이런 알코올 중독 같은 위험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좋은 질문. 네, 동훈님, 김동훈님. SNS 상에서는 지금 그 관계 그 밀도를 그 사용자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를 많이 주고 있고 다른 뭐 다른 기능들도 보면 어플의 추적 금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던가 해서 그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선택지를 주는 게 최적의 그 비례이 될 수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걸 궁금한 이유가 어떤 이유? 그 굳이 이렇게 양분화하기보다는 2가지의 선택지를 줘서 사용자에게 맞는 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중요한 질문이니까 말하자면은 사람들 보고 선택하라고 그러지. 그걸 갖다가 시스템이 만들어서 딱 정해서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나중에 중간고사 기간 끝나고 우리가 인터랙션 디자인이라는 걸 할 때 그 얘기를 갖다 다시 얘기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초이스를 할 수 있게 주는 게 오히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되게 지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터랙션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추천하는 거는 사람들이 가장 빈번하게 원하는 인터랙션의 요소를 제공해주고 단 그 사람이 그게 마음에 안 들었을 때에는 본인이 다른 걸 갖다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적인 옵션을 갖다 제공해 주라. 이게 이제 인터랙션 디자인의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관계 복잡도도 마찬가지죠. 해당되는 도메인에서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 복잡도가 높은 시스템을 원할 거다 라고 하면, 일반적인 SNS가 그렇듯이 풀로 관계 복잡도를 넓히고 그리고 뎁스도 굉장히 깊게 가게 하는 식으로 디자인을 하지만, 그 해당돼 특히 한 사람은 저 사람은 난 몇 명 안 사귀고 싶고 근데 깊게 사귀고 싶어,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옵션을 갖다 제공해 주는 그런 형태로 주로 인터랙션 디자인을 합니다. 네. 저 방금 진선님. 네, 방금 질문 방금 했던 내용과 조금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이제 뉴스 기사가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SNS 관련해서 인스타그램이 원래는 이제 페이스북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이어주고 또 소통하고 약간 이런 정말 소셜 미디어의 역할을 했다면, 지금의 통계 결과를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내 친구들과 소통하는 게 아니라 좀 유명한 페이지 혹은 인플루언서의 포스팅에 좋아요만 누르고, 심지어 좋아요도 누르지 않고 그냥 눈팅만 한다든지, 아니면 공유하는 쪽으로 해서 DM으로 이제 사적으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아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인스타그램에서도 지금 친친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친한 친구에게만 보일 수 있는 포스팅, 친한 친구에게만 볼 수 있는 스토리,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바꾸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런 관계 복잡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혹시 교수님은 앞으로의 소셜미디어,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지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실제로 그런 걸 파악할 수 있다는 거가,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기서 본인의 스타트업을 차리거나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저런 트렌드를 민감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일단 내 생각은 어떤 거든지 이게 사람들은 자기 안에,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딱 본인이 인식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어떤 중심추가 있어요. 딱 중심추가 있어서 어느 한쪽 방향으로 이 추가 너무 많이 기울어지면은 그 기울어진 추를 갖다 다시 가운데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의 복잡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에 너무 깊고 작은 관계망을 갖다 익숙했다면 이제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위험성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게 너무 과도해졌을 때는 다시 옆으로 스윙백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다. 즉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사이클을 따라서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관계의 복잡도가 높았던 시대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관계의 복잡도가 되게 낮은 서비스들이 대세를 이루는 그런 때가 있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경험점이 어떤 점이냐를 갖다가 바라보는 거는 현재의 대세 경험점이,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경험 쪽으로 움직일 거냐 하는 걸 갖다 바라볼 때 굉장히 좋은 시각을 제공해 줍니다. 수연님 다음에 승아님 다음에 수민. 디지털 시스템이 사용자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사실 같은 사람한테 소통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카카오톡으로 소통을 하기 힘든 사람한테 인스타그램으로 다이렉트 메시지를 쉽게 보낸다거나, 아니면 조직상에서 이메일은 한 5번은 못하다 더 없는지 점검을 하는 다음에 슬랙을 훨씬 더 쉽게 소통을 하기도 하는데, 좀 이런 소통의 용이성을 설명하는 개념이 있을까요? 소통의 용이성을 갖다 설명하는 경험들도 있어요. 그런 경험 요인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요인들은 아까 얘기했던 경험의 넓이와 깊이에 영향을 갖다가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에 대한 디멘전을 찾을 때는 깊이와 넓이도 얘기를 하지만, 그 깊이와 넓이를 조절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메일하고의 슬랙의 차이라든지 또는 슬랙과 카톡의 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아주 계획적으로 주도적으로 디자인해서 그런 걸 갖다 심어놓고 시스템에서 주는 관계의 복잡성의 경험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모듈레이트한 거, 조절하는 거인데 그렇게 해서 해당되는 게 이 실제로 사람이 원하는 그런 정도의 관계의 적합성을 주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갖다 파악하는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승아님? 네, 인지과학 신승아입니다. 계속 수업을 들으면서 랜덤한 콘텐츠에 대해서 좀 사용자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해졌는데요. 사실 요즘 많은 디지털 서비스는 좀 사용자에 맞춰서 정말 하나하나 세세하게 분석적인 알고리즘을 들어가서 잘 큐레이션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한쪽에서는 사용자를 후킹하는 전략으로서 뭔가 랜덤하게 이벤트 보상을 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 보상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어떻게 뭔가 결과를 원하는 만큼 받기가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경험에서 사용자가 얕은 어떤 연결망을 갖고 다양한 것을 원하는 이런 심리나 영역적인 욕구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저는 이해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글쎄요. 그 랜덤 이벤트를 가지고서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갖다가 디자인하는 요소 경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랜덤성이 있다고 하는 거는 경험의 측면에서 넓고 얇은 경험을 갖다가 활용하겠다. 해서 이 양으로 매스로 가지고서 진행하는 거죠. 제일 뭐 좋은 점은 이제 그게 어떤 기업의 성공적인 지표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유니크 유저 수라든지 이런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갖다 나타내는데 반면에 이제 그거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얹혔을 때 그랬을 때 그 관계망이 과연 얼마나 이렇게 부러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진짜 너무너무 약한 관계를 갖다가 넓게 펼치는 랜덤 이벤트 서비스는 N값을 단기간에 높이는 데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관계망에다가 어떤 부가적인 비즈니스적인 요소를 갖다 주는 때 상당히 이제 우리 말로 프라이즈라고 해요. 프라이즈는 그런 그 관계망을 갖다 만들 것을 만드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별로 그렇게 많이 추천하지는 않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족 갖고 계시는 구성적 경험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밀도라든지 좀 양적인 측면에 좀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구성원의 품질이라든지 혹은 품질 같은 그런 점에서 공부하고 있지 않는 그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자, 내가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다 라고 했을 때 지금은 정보에 주고받는 주기하고 양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해당되는 정보가 과연 얼마나 좋은 양질의 정보이냐에 따라서도 이 관계의 밀도가 굉장히 결정이 많이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내가 그러니까 관계의 빈도와 또 양을 얘기를 했었을 때는 이게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경우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품질이라는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래서 품질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변명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품질이라는 것도 관계의 밀도, 특히 뎁스를 갖다가 결정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주 좀 차분하지만 좋은 질문. 네, 우리 전준수님. 네, 경영학과 전준수입니다. 최근에는 사람들이 좀 이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만남을 더 추구하는 경향도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사람들이 그 추구하는 관계의 복잡도의 강도가 절대적으로 약해졌다고 봐야 할지 혹은 그 추구하는 복잡도는 비슷한 정도이지만 추구하려는 공간의 그
공간만 바뀐 것으로 봐야 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아주 시의적절한 질문이고, 우리가 다 경험을 아마 여기 다 경험을 했죠. 우리 코로나 때 이렇게 오프라인 수업을 갖다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했었을 때 그런 경험들 갖다 다 했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여러분들한테 컴퓨터 우리 다 끄고 핸드폰 다 가방에 넣자라고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이렇게 줌을 통해서 수업했었을 때하고 이렇게 우리가 각자 대면으로 서로 보면서 특히 이름을 다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하고 얘기했을 때하고 굉장히 다른 경험을 하게 돼요. 그거는 앞에서 우리 첫 번째 얘기했던 감각적 경험에서의 실제감하고 굉장히 또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관계의 복잡도하고 뒤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지각적인 실제감이라고 하는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험의 차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특히 이제 VR이나 요새 그 새로운 여러 가지 AR이나 XR 기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랬을 때도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에 현재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데 그런 큰 차이점이 많이 줄어들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기술의 발전이 어느 정도 가게 돼서 그게 얼마나 바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이렇게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대면으로 상대방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우리 관계에 다 미쳐요. 지각적인 경험, 판단적인 경험, 구성적인 경험, 모든 경험에 다 영향을 갖다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단순히 이제 관계의 숫자하고 깊이만 가지고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별하기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